Dreams louder. 안녕하세요. 우주의 모든 지식 우주입니다. 오늘 PPT에 제가 이제 정리한 걸로 단식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식의 효과가 이제 5일 이상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1일 단식을 포함해서 10회 이상 단식 경험이 있고, 이 단식 같은 경우는 진정한 저탄소 그리고 친환경 실천 건강법이죠. 왜냐하면 뭐 안 먹으니까 아무것도 해칠 필요가 없고 죽는 생명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닭가슴살을 드시면서 뭐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내가 직접 죽이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생명이 분명히 희생이 필요한 거고 한데, 뭐 단식 같은 경우는 뭐 아무것도 죽는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어떤 유통 과정도 필요가 없고, 뭔가 어떤 제품이 이동하기 위한 유통 과정도 필요가 없고, 정말 진정한 친환경 저탄소 건강법입니다. 아주 뭐 상식적인 얘기지만 단식의 효과에는 다이어트가 이제 있겠죠. 안 먹으니까 당연히 살이 빠지는데, 제가 15일 정도까지 단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하루에 보통 한 1kg 정도씩 빠져요. 빠져가지고 15일 했으면 15kg가 빠질 것 같은데 막상 그렇진 않아요. 한 10kg, 11kg 정도 빠지니까 그때부터는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건 근데 개인 차이가 있겠죠. 아주 과체중인 사람은 단식을 했을 때 계속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1일 1kg인데 이게 어떤 임계점이 있더라고요. 한 10kg 정도 빠지고 그때부터는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그리고 단식을 하게 되면 이제 얼굴 질환에도 특히 이제 증상들이 많이 개선이 되는데, 초기 탈모,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막 시작한 탈모, 그리고 이제 남성 탈모, 보통 M자 탈모 그러죠. 남성 탈모. 그리고 이제 원형 탈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 일시적으로 생기는 것들, 원형 탈모. 그리고 이제 또 두피 질환 중에 하나인데 비듬, 그다음에 지루성 피부염. 머리에 보면 이 기름이 좀 많이 생겨서 이제 생기는 어떤 그런 피부, 지루성 피부염. 그래서 이제 초기나 몇 년 안 된 이런 탈모들에는 도움이 되는데, 벌써 뭐 10년이 넘어가고 아주 장기화된 탈모에는 효과를 좀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탈모는 유전적인 원인도 있겠지만은 또 대표적으로 이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모세혈관 쪽으로 영양이나 혈액이 잘 안 가서 이제 발생하는 경우도 이제 많으니까, 단식을 하게 되면은 그런 혈관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니까 탈모가 이제 좀 개선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구건조증, 안구건조증에도 도움이 되고, 충혈, 결막염, 결막염 같이 염 같은데도 단식이 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은 얼굴 질환이니까 위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이제 눈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비염, 축농증에도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중이염, 그리고 요게 이제 최근에 좀 이런 용어를 쓰는데 정전기관의 이상, 정전기관염. 그러니까 일단은 귀와 관련된 기관들입니다. 이게 몸에 이제 좀 균형을 잡는 그런 기관들, 그런 기관들의 이상에 대해서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또 어지럼증이 있는 것들과 연관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단식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드름이라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사춘기에 어떤 대표적으로 생기는 질병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렇지 않죠. 뭐 30대가 됐어도 여드름이 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런 걸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단식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먹지 않으니까 몸에 있는 기름기가 좀 제거되면서 얼굴에 그 유분이 굉장히 많은 거 보고 우리 그냥 속칭 개기름이 끼었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개기름 이런 데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단식을 하면은 피부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모공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으로 내려와서 뭐 성대의 결절, 그러니까 성대에 작은 혹이 생겼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쉰 목소리, 그리고 갑상선 이상, 이런 데도 단식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소화기 질환, 제가 봐서는 단식의 이 최대의 그 효과는 소화기 관련 질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상처가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손에 상처가 생겼는데, 이 상처가 낫기 위해서 특별하게 뭐 항생제를 바르거나 연고를 바르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최고의 빠른 회복을 위해 좋겠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어떤 그대로 있는 상태, 물 같은 거 들어가지 않는 게 자연 회복에는 제일 빠르겠죠. 그래서 소화기 질환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염증성 질환이나 뭐 그런 게 있는데 늘 음식을 먹으면서 뭔가 자꾸 이렇게 좀 그 상처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위장이나 어떤 기관이, 내부 기관이 이렇게 안 좋아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음식물이 들어오니까 치료가 더딘 거예요. 자연 치료가. 그래서 단식을 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위염, 위궤양, 그리고 위하수. 위하수 같은 경우는 위가 이제 늘어난 거죠. 늘어난 건데 당연히 안 먹으니까 위장이 점차 본래 크기로 돌아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5일 이상의 단식을 하고 나면은 위장이 굉장히 수축해가지고 종이컵 반 정도의 죽만 먹어도 벌써 배가 불러 오기 시작해요. 위장이 굉장히 이제 줄어들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순서대로 또 위에서부터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위 다음으로 이제 장이 있는데 장염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뭐 변비 설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이런 것도 개선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표현도 이제 최근에 쓰는 말이죠. 예전에는 그냥 뭐 장이 안 좋다, 뭐 장염이다 이런 표현했는데 장누수 증후군이라 해서 장에 아주 미세한 어떤 그런 상처가 생겨서 그쪽으로 오래된 숙변에서 생기는 뭐 안 좋은 가스나 세균이 이제 혈관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그런 걸 보고 장누수 증후군이 하는데, 이런 같은 경우도 아무런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이제 장이 굉장히 깨끗해지죠. 해지면서 자연적인 자연 치료가 이제 됩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거는 좀 정신적인 문제도 있는데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치질, 치질도 이제 엄밀히 나누면은 뭐 치루, 치액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냥 통칭해서 그냥 치질이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병원에서는 이제 다 이렇게 나누죠. 근데 그냥 통칭해서 이런 것들도 대체적으로 과식이나 어떤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이런 질병. 그러니까 주 원인은 늘어나는 거예요. 지나치게 늘어나는 거. 그래서 단식을 하게 되면 뭐 이런 치질, 치루, 치액이 바로 뭐 뿅 사라진다기보다는 이런 증상들이 이제 완화되면서 점차 회복돼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소화기 쪽에 있는 초기 종양, 아주 작은 혹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이렇게 단식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일본의 이제 학자가 2016년인가 그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제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게 왜 이러냐면은 우리 몸이 먹지 않기 시작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에너지원이 필요하잖아요. 활동을 하고 최소한의 신진대사를 위해서. 그렇게 되면 몸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냐면 1차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세포,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뭐 병든 세포, 아니면 지나치게 많은 지방들, 이런 것들 위주로 먼저 소모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없어지게 되고 좀 작아지게 되는 거죠.
특히 소화기 질환 쪽에 생기는 이런 작은 종양들, 작은 뭐 혹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암같이, 암으로 벌써 뭐 진단을 받았고, 암이 벌써 뭐, 그, 말기나 아니면 뭐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된 암에는 사실 효과를 기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 암은 또 굉장히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꾸준히 영양도 보충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좀 초기에 일단 암으로 가기 전에 어떤 작은 이런 종양 그리고 작은 혹 상태에서는 단식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간질환, 우리 지금 보면은 주변에도 보면 꼭 술을 안 먹는데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굉장히 많죠. 지금 이제 식생활이 너무나 서구화되어 있고 지나친 탄수화물 섭취, 탄수화물을 몸에서 이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간에서 지방의 형태로 끼게 되죠. 그래서 지방간이 주변에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간혈종, 간혈종은 어떤 심각한 질병으로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일단 뭐 간에 어떤 혈종이라고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혈종을 가지고 뭐 수년 동안 살면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단은 뭐 없는 게 생겼으니까 이런 혈종 같은 것들도 단식으로 개선될 수 있는 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염, 일단 염증성 질환에 다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이유는 오토파지 기능 때문에 그래요. 뭐 몸이 최소한의 어떤 신진대사와 활동을 위해서 에너지를 소모를 해야 되니까 몸에서 병든 세포, 정상적이지 않은 세포들 위주로 먼저 소모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염증에 이렇게 염증성 질환들이나 아니면은 이상세포들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이제 간을 거쳐야 돼요. 간이 이제 일종의 몸의 이제 화학 공장이죠. 그래서 간을 쉬게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진정한 정말 간의 휴식. 왜냐하면 간이 뭐 대사할 활동을 해야 될 들어오는 그런 영양소나 어떤 물질이 없으니까 간이 진짜 편하게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질환, 단식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피 속에 영양소들이나 어떤 기름기들이 거의 다 이제 없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서 혈관들도 굉장히 탄력이 생깁니다. 탄력이 생기고 혈관벽 내에 있던 경화됐던 것들도 좀 부드러워지고 석회는 아시죠? 딱딱해지는 거 그런 것들도 좀 개선될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피가 깨끗해지고 혈액이 맑아지고 혈관이 건강해지니까 부정맥도 좀 개선되는 그런 것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질환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단식이 소화기 질환에는 정말 큰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폐는 어떻게 보면 먹는 것과 1차원적으로 바로 연관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뭐 폐질환의 단식이 어떤 직접적인 효과는 좀 기대하기 힘들고 피가 깨끗해지고 몸이 이제 가벼워지면서 폐활량이 증가하는 효과, 그리고 아까 전에 목 쪽에 있는 그런 질환들도 개선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폐질환은 딱히 단식으로 뭐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게 좀 느끼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신장 질환, 그리고 신장에는 뭐 대표적으로 생기는 질병이 결석이 있겠죠. 결석도 우리가 어떤 음식을 이제 좀 잘못 먹거나 아니면은 지나치게 특정 음식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은 같이 먹으면 안 좋은 음식을 또 같이 먹거나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단식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만 먹고 이렇게 하니까 결석 같은 것들이 이제 빠져나갈 수 있게 빠져나간다거나 더 이상 커지지 않는 뭐 그런 것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신우신염 이것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염증성 질환에는 단식이 비정상적으로 병든 세포
그리고 또 뭐 비정상적인 세포들을 오토파지 그런 것들을 먹어서 이제 몸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을 소모함으로써 이제 에너지를 내면서 이렇게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염증성 질환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신 피로 증후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용어도 뭐 비교적 근래에 생긴 얘기죠. 그래서 사실 뭐 자기는 TV나 어떤 매체에서 부신 피로 증후군이라고 내 증상 보니까 그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상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 용어 자체를 좀 잘 안 쓰죠. 잘 안 쓰는 분이 많아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도 조금은 지방에서는 좀 낯선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지방에서 막 병원에서 선생님이 당신은 부신피로 증후군 같네요. 뭐 이렇게 진단 뭐 내리고 이런 경우가 사실 그렇게 좀 드물어요. 그래서 부신피로 증후군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또 증상을 자세하게 온라인에서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 부신피로 증후군 같은 경우도 어차피 부신이 신장 바로 위에 있습니다. 신장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부신도 신장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렇게 안 먹고 하다 보니까 신장도 우리 몸에 아까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면은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인데 뭐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신장이 굉장히 편안하겠죠.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물 좀 마시는 거. 그리고 초기에는 좀 몸에서 이렇게 어떤 그런 영양이 들어오지 않고 하면서 몸에서 이렇게 해독 작용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다가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신장도 정말 편안한 상태를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신장의 활동 부담 완화, 단식의 주 목적입니다. 모든 기관들이 정말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게 단식의 주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생식기 질환이 있는데 방광염. 아까 전에 이 얘기는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염증성 질환에는 거의 다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남녀 구별 없이 방광염, 여도염, 그리고 남성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전립선염. 이것도 서구식 식생활과 또 관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단식을 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커지지 않거나 아니면 좀 전립선이 비대해진 것들이 이제 점층적으로 좀 줄어드는 것도 기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질염, 그리고 자궁 근종, 그리고 생리불순, 그리고 불임, 이런 것들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몸이 깨끗해지니까. 이건 정말 근본적으로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몸에 어떤 이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 생리불순도 약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불규칙한 생활, 그리고 지나치게 가공된 탄수화물이나 그런 배달 음식들, 이런 것들 많이 드신 분들도 이런 것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생길 수가 있는데, 몸이 이제 정말 해독을 하면서 깨끗해지니까 이런 증상들도 개선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진짜 정말 제대로 계획을 하고 한다면은 정말 멋진 생각인데, 나는 정말 건강한 아기, 정말 내 깨끗한 몸에서 건강하고 좋은 환경에서 아기를 가지고 싶다 했을 때, 그러니까 임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은 단식을 한번 하고 몸이 정말 깨끗해진 상태에서 임신하면은 그 아이한테도 매우 좋은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이 단식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임신하신다면은 그건 전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독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근데 제가 매독이 걸려보거나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매독이 이 단식으로 좋아진다 이것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런 단식 서적들이 대부분 한 80년도, 90년도 때 있었던 어떤 출판됐던 책들인데, 거기에서는 국내에서 어떤 단식원을 운영하거나 단식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어떤 그런 단식의
참여한 분들을 보면서 임상적으로 그렇게 해서 기록을 적은 것들인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좀 부정은 하지만은 일본을 많이 따라가거든요. 일본이 우리보다 산업화도 훨씬 먼저 시작됐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사실 뭐 이런 건강요법 이런 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양 쪽보다는 일본과 좀 더 이렇게 좀 같은 아시아권이라서 좀 동질감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건강요법도 우리보다 일본이 훨씬 더 모든 것들을 먼저 겪었죠. 예, 산업화도 앞서가고 어떤 서구화된 식사도 먼저 경험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건강요법이 이제 일본에서 그런 나왔던 책들을 한국이 이제 번역을 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출판한 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아마 뭐 그 직접적으로 한국에서 단식원을 운영하거나 단식에 참여했던 분이 자신이 겪었던 일을 적은 것인지 아니면은 자신이 이렇게 어떤 그렇게 케어했던 그런 환자 중에서 이런 게 개선되는 걸 봤는지 아니면 일본에서 원서를 서적을 번역해오는 그 과정에서 어떤 그런 임상이 있었던 것을 그렇게 옮겨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매독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몸의 자연 치유력을 극대로 끌어올려서 이런 질병도 치료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런 질환이 걸렸을 때 병원을 가는 게 정상이겠죠. 절대 뭐 저렇게 돼서 난 단식을 해야지 뭐 이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병원을 먼저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발질환. 일단은 몸에서 혈액이 깨끗해지니까 혈액이 깨끗해지고 정상적인 어떤 그런 컨디션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무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상이 이제 개선되고 그리고 다한증 발에 땀이 많이 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개선되고 그리고 단식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우울증 우울증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우울증이 뭐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음식과도 영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식에는 우리가 이제 인체 활동에 필요한 미네랄이나 그런 영양소들이 이런 가공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요즘 식생활을 보면은 사실 좀 단순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만 좀 나누는데 그 외에도 아주 미량의 미네랄들, 무기질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예 그런 것들이 좀 몸에서 불균형을 이루면서 우울증에도 영향을 준다는 그런 보고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식을 하게 되면 몸은 이제 한번 리셋을 하게 되니까 몸에서 과축적된 어떤 필요 이상의 중금속들 그리고 과축적된 무기질들이 이런 것들이 균형이 맞아져가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몸이 굉장히 이제 가벼워지니까 우울증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자폐 같은 경우 자폐가 어떻게 이렇게 단식으로 도움이 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폐 아동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에 보면은 자폐 아동의 한 80% 이상이 위장 질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의 90%가 어떤 설사와 변비 그런 것들 뭐 그래서 대장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선생님들도 그러죠. 뭐 시험 치거나 중요한 어떤 그런 과정에서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그리고 소화 잘 되는 거 먹으라고. 우리가 이제 이 위장이라는 게 소화기관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뇌와 은근히 연관이 많이 있어요. 우리 그 공부도 많이 할 때 배가 부르면 어떻게 돼요? 졸리죠. 집중도 안 되고. 근데 반대로 굉장히 신경을 너무 많이 쓰거나 짜증을 나게 되면은 또 소화가 안 되거나 속이 불편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대의학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죠. 뭐 신경성 위염, 그리고 아까 전에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런 것들 정신과
이 소화기 쪽에는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굉장히 오래된 데는 뭐 한 번 단식을 한다고 해서 몰라보고 좋아지고 이렇진 않아요. 조금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초기에 어떤 그런 걸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노 조절. 이 분노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받는다 하는데, 단식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칼로리 제한식이죠. 열량 제한식이에요. 그래서 분노 조절에도 분노 조절 잘 안 되는 사람도 사실 단식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안 먹으니까 힘도 없고 이래야 되니까 사람이 좀 다운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그리고 한계 테스트. 자신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해병대 캠프에 참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명분인지 모르겠지만 뭐 문신을 하면서 자기를 테스트 해보고 싶다. 문신의 고통을 이겨내면서 뭐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고 한데, 진짜 진정한 테스트, 사람으로서 안 먹는 테스트, 이거보다 더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정말 정신력 강화와 자신의 한계 테스트를 위해서 단식 한번 해보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뭐 맥락과 굉장히 뭐 연관이 되는 거지만, 단식을 하게 되면 머리가 정말 맑아져요. 너무너무 맑아져요. 생각도 또렷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싶을 때도 단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창작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종교도 보면은, 예전에 보면은 뭐 부처님도 그런 얘기가 있죠. 단식을 하셨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셨다는 뭐 그런 내용도 있죠. 그리고 종교와 단식을 분리할 수가 없는 게, 종교에서는 어떤 주변과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주변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관용, 그리고 이제 나눔, 이런 것들과 봤을 때 단식은 굉장히 연관성이 깊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뭐 직접적으로 뭐 나눠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내가 안 먹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원은 더 손은 대질 않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주변에서 뭐 또 굶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같이 어떻게 보면 함께 아픔을 나누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신념이 강하신 분이라면 단식을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정말 종교 쪽에서 단식은 좀 빼놓을 수 없다. 그래서 단식을 하게 되면은 자신이 믿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도 한 번 더 가지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신과 나 자신의 중간에 있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벽들이 좀 없어진다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어요. 단식을 좀 자주 하게 되면. 혈관 질환 및 기타 질환, 또 호르몬 쪽도 이제 거의 정상화가 돼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역 이상으로 생겼던 뭐 그런 질환들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 대사 증후군, 몸이 좀 축 처지거나 지나치게 무기력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고, 기묘증이라고 해서 피부가 이제 이렇게 뭐 아주 약간의 자극에도 막 붉게 부풀어 오르거나, 아니면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막 그런 변화 생기는 이런 기묘증도 약간의 좀 면역과 관련된 그런 이상 반응인데, 혈액이 이제 완전히 깨끗해지고, 그리고 장 내 세균층이 이제 완전히 한번 리셋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ADHD,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자폐 맥락과 좀 비슷한데, ADHD는 좀 반대죠. 집중력 산만. 그런 것들이 이제 뇌와 좀 관련이 있는 것들이 소화기와 또 관련이 있다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염증,
뭐 요즘 굉장히 핫한 키워드죠. 만성염증. 염증성 질환에는 대체적으로 단식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토파지 그걸로 인해서.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접종 부작용으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그런 독성 물질을 들어와서 몸이 이제 그걸 이겨내면서 면역이 생기는 게 일단은 메커니즘인데 그 과정에서 몸에서 좀 지나치게 무리가 왔거나 데미지를 입었던 거를 좀 회복을 시키고 그런 독을 좀 해독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고지혈증 이거 너무나도 뭐 요즘 흔한 질병들이죠. 그냥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나친 고칼로리 그리고 지나치게 기름지고 지나치게 많이 먹는 식생활로 생기는 질병들이죠. 요즘 고지혈증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그렇게 살이 찌지 않은 사람인데도 보니까 고지혈증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음식들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먹고 그리고 뭐 거의 또 활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외관에 보이는 모습과 상관없이 그렇게 비만 체질이 아닌데도 고지혈증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지혈증, 피가 너무 깨끗해지고, 예, 한마디로 단식을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상태에서 물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가 굉장히 묽어지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혈관의 압력도 낮아지고, 그래서 고혈압도 개선되고, 당뇨 같은 경우도 지나치게 췌장이 부담을 가지게 돼서 생기는 그런 질환이니까 당뇨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뭐 고지혈증도 당연히 개선이 되고, 그리고 뇌졸중, 후유증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혈관과 굉장히 관련 있는 질환들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이 빠지면서 또 관상이 변해요. 예, 그래서 관상이 변함으로써 조금은 뭐 이런 것들도 좀 믿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관상이 좀 변함으로써 여러 가지 뭐 운명이 좀 바뀐다거나 뭐 이런 것도 기대할 수가 있죠. 예, 살이 빠지니까 얼굴이 진짜 바뀝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뭐 외관이 아주 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아서 미용상에 어떤 좀 진짜 일상생활 힘들어서 뭐 성형을 하시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뭐 조금 나는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 뭐 그렇게 해서 뭐 수술을 하시는 그런 분들 보면은 어차피 수술해도 외부 활동을 좀 하기 힘들잖아요. 뭐 얼굴에 뭐 붕대 감고 있고 그래서 뭐 한 달 정도나 뭐 잘 안 나가고 있게 된다면 그 비용을 좀 아껴가지고 단식을 하면 단식도 어차피 단식하고 그다음에 일반식으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을 좀 거치고 하면은 5일 기준으로 했을 때 5일과 그다음에 일반식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합쳐서 대체적으로 한 달 정도면은 끝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걸 시도하기 전에 단식을 먼저 한번 해보시고, 예, 그런 선택은 조금 한번 시도를 해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지방 흡입 이런 수술도 뭐 당연하죠. 단식을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또 그 부분이 또 더 마음에 안 든다면은 그런 시술이나 수술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단식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단식의 어떤 효과 위주로는 얘기를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단식하는 방법과 그리고 단식할 때 주의사항, 예,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한번 또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상 우주의 모든 지식 우주였습니다. 궁금하신 건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요. 제발.